네, 안녕하세요. 자, 2019학년도 안산 동산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14번 문항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집합에서 1, 2, 3, 4, 5, 6, 7이라고 돼 있고, 이제 뭐 약간의 경우의 수 느낌이 나는데, 뭐 함수 이제 비슷하게 함수 개수 찾아가는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어요. 근데 뭐 조건은 되게 많이 달려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해석해 보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집합으로 하는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가족권에서 이제 F의 치역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6개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고요. 자, 그다음에 F1부터 F7까지 즉 함수값의 총합이죠.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함수값의 총합을 다 구했을 때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31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31이라는 값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7개의 값을 다 더한 게 31이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좀 적당히 더해가지고 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조건을 해석을 해보시면은 F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 제일 큰 것과 최소값, 제일 작은 것의 차이가 5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치역의 범위가 되는지 요 정도를 정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요. 집합 X에서 어떤 두 원소 A, B에 대해서 FA와 FB가 같아지는데 요 N이라는 숫자로 같아진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하는 그 값을 찾으라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전체 원소의 개수가 7개인데 정의역의 원소가 7개인데 치역은 6개만 돼야 되니까 무조건 한 값은 2개의 화살표를 받을 거다 라고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5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1부터 6까지 라고 놓으시면 1, 2, 3, 4, 5, 6 딱 6개가 나오고요.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가장 큰 값은 6이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차이가 딱 5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터 7까지죠. 2부터 7까지 치역의 원소로 갖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의 차이가 딱 5개다 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1부터 6까지라고 해봐. 치역이. 그럼 1부터 6까지니까 1부터 6까지를 싹 더하면 21이 나와요.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하나의 숫자를 새롭게 추가를 해줘야 될 텐데 하나의 숫자를 아무리 추가를 해도 맥시멈 7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겠죠, 얘는. 그죠? 맥시멈 7까지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해봤자 얼마밖에 안 나오냐면 28이라는 숫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30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경우가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2부터 7까지인 경우가 될 거고요. 2부터 7까지를 더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2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정확히 27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4만큼을 더하면 여기에다가 4만큼을 더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와? 31이라는 값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지. 되니? 자, 그러면 여기가 31이라는 값이 딱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치역의 원소가요. 2, 3, 4 해서 쭉쭉쭉 가서 7까지가 딱 되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이제 7개를 쏠 거란 말이야. 7개를 쏘는데 2부터 7까지가 한 번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라는 친구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니까 요 4라는 친구가 화살표를 몇 개? 2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거는 화살표 2개 받는 친구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요. 정답은 뭐가 될 거냐면 4라는 게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문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뭐 조건이 뭐 많아 보이고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조건 맞춰서 그대로 순서대로 푸시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은요. 여기다가 하나 잠깐 메모를 해두시면 16번 문제는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래서
역함수 시험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역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함수값 추론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는데, 자,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 간단하게만 들어가면 역함수의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fa라는 값을 내가 b라고 했을 때, 자, 얘를 fa를 b라고 했을 때 요거를 대응시키면 f 역함수 b라는 값은 a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주로 역함수의 함수값을 추론할 때 이 관계를 이용해서, 자, 역함수의 함수값은 두 가지로 해석이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 이거는 x, y 위치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함수값 관계, 방금 전에 배운 함수값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이 쓰일 겁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두 함수 fx와 h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자, fx라는 함수는 일반적인 그냥 루트, 무리함수를 줬죠? 여기서 무리함수라는 걸 줬고, 그 다음에 hx라는 건 어떤 걸 줬냐면 f 역함수분의 x 플러스 9다 라고 해가지고 준 거야. 자,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f 역함수를 직접 구할게요. f 역함수를요, x, y 위치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나오게 되냐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요렇게 나와요. 자, 이게 f 역함수야.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서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써가지고 hx라는 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요.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뭐가 써지냐면 x 플러스 9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지는데, 요거를 딱 봤을 때 약분이 되냐라고 살펴봤더니 약분이 안 되죠. 그죠? 분자분모가 약분이 안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차냐면 이거 2차고 이거 1차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분수함수인데 2차분의 1차인 경우는 안 배우죠. 그죠? 2차분의 1차인 경우는 우리가 뭐 역함수 구하는 것도 따로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라는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게 함수 hx의 그래프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요 gx라는 관계와 hx라는 관계가 역함수라는 거는 체크가 되시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요거 g2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역함수의 함수값 관계를 쓰자는 거예요. 즉 hx라는 함수를 내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 관계를 써서,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g2라는 것을 내가 구하는 k라는 값이라고 해볼게. 그럼 g2를 k라고 한다면, 얘를 k라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역함수 함수값 관계에 의해서 hk라는 것이 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문자만 쏙 바꿔서 k로 좀 바꿔주면 k제곱 플러스 2k분의 k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요 값이 2가 되는, 요거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2k제곱 플러스 4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k 플러스 9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넘겨가지고 계산하시면 2k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k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요거 인수분해만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k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나오고 하나는 2분의 3이라는 요 값이 나오는데, k값 같은 경우에 즉 x값인데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지워주시고 2분의 3이라는 것만 답이 될 수가 있겠다. 따라서 g2라는 값은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2번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함수값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두 집합 x라는 게 있고 y라는 게 있는데 f1, f2, f3을 더한 값이 3의 배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그럼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하나 메모해 둘게요. 어떤 숫자의 합이 나오죠. 어떤 것들을 더했을 때 뭐뭐의 배수인데 그냥 3의 배수 정도라고 우리가 잡아보면 보통 3의 배수가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어떤 숫자의 합들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분류를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숫자 분류를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항상 분류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숫자를 생각해 봤을 때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랑 1이랑 2밖에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연수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숫자가 1, 2, 3, 4, 5, 즉 치역이 1, 2, 3, 4, 5기 때문에 공역이 치역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요. 이렇게 1, 2, 3, 4, 5가 있으니까 요 1, 2, 3, 4, 5를요 분류를 하시라는 거야.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 나머지가 0일 때와 나머지가 1일 때와 나머지가 2일 때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0이게 되면은 3으로 나눈 거니까 3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경우에는 1과 4니까 1, 4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나머지가 2인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2와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개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세 개를 선택을 하는데 문제에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중복을 허락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걸 선택을 하는데 자, 뭐 하나 이쪽에다 써볼까요? 자, 1, 2, 3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숫자를 1, 2, 3, 4, 5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1, 2, 3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전부 다 3으로 간다고 해봐. 이렇게 전부 다 3으로 가면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겠죠. 즉 F1도 3이고요. F2도 3이고요. F3도 3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은 3, 3, 3 더하니까 얼마가 돼? 9라는 게 되고 9는 3의 배수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머지가 0인 애들을 3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요. 맞죠?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3개를 더하면 여기서만 골라서 3개를 더하면 자, 예를 들어서 1, 4, 1 이렇게 3개를 더해봐. 그럼 1과 4와 1을 더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6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3의 배수가 딱 된다라는 거지. 아,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내가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나머지가 0인 애들 중에서 3개가 대응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 3에 대응되는 숫자가 1과 2와 3이 모두 3으로 가는 경우만 있으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의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머지가 1인 애들 중에서만 3개가 대응이 되는 거야. 즉 1, 2, 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1 아니면 4로 가는 거죠. 그럼 1 아니면 4로 가니까 얘는 전부 다 1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고 전부 다 4로 가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는 게 되겠지.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2가지가 되니까 요게 몇 가지가 나와? 8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바뀐 거고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8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경우도 있거든. 잘 봐. 여기서 숫자 하나 고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하나 고르셔서 더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3이고요. 그 다음에 1 고르고 5를 골랐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3이랑 1이랑 5에 대응이 된다면 이 세 개를 딱 더하면 9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아, 이런 경우도 있네. 즉 나머지가 0인 거 하나,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나머지가 2인 거 하나를 골라서 다 더해주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자, 고르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고를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요 1과 4 중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와 5 중에서 하나를 고르니까 두 가지가 돼. 자, 여기까지 끝났죠. 그런 다음에 내가 숫자를 골라줬어요. 숫자를 골라주고 나서 이제 1, 2, 3이라는 정의역의 원소와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겹치면 안 되겠죠, 얘는 겹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골라준 숫자가 하나씩은 딱 대응이 돼야 세 개가 정확하게 골라지고 그 세 개를 다 더한 게 3의 배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3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에다가 6을 곱하니까 24가지가 나와서요. 자,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1, 8, 8, 24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41가지입니다. 해서 3번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합이 만약에 3의 배수다라고 나오게 되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우다라는 거. 오케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문제에서 숫자의 합이요. 4의 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때는 뭘로 나눠주시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후보들을 4로 나눈 나머지로 나눠주시면, 즉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2일 때, 나머지가 3일 때로 이렇게 나눠줘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들만 딱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경우의 수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가조건에선 뭘 얘기하냐면 각 자리의 숫자는 3 이하이다. 즉 3 이하의 숫자만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웃한 두 수는 서로 같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는 1이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배열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자, 19번 문제에다가는요 이렇게 하나 메모를 좀 해둘게요. 얘는요 억지로 항상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억지로 공식이라든가 어떤 배운 내용에 끼워 넣어서 풀려고 하다 보면 모든 문제를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면 오히려 말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 같은 경우도 이거를 문제를 처음에 풀어봤을 때 이거 풀면서 이거 같건하고 적어도 하나는 1이고 뭐 하니까 6건으로 뭐 좀 처리해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좀 이쁘게 안 나온단 말이야. 깔끔하게 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공식에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출제 의도 자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 물어보고자 하는 문제일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걸 물어보신 것 같아. 경우의 수 단원에서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형도 있죠. 네, 수형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게 빨리 풀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린단 말이야. 오히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알겠니?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지치기로 문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드시게 되면 굳이 억지로 공식이라든가 이론에 끼워 넣어가지고 어떻게 풀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케이스 나눠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 각 자리의 숫자가 많아봤자 3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3이면은 각 자리 숫자의 자릿수니까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제 맨 앞자리를 제외하고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거든.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의 가지수도. 근데 거기에다가 이웃한 거는 서로 같거나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1이어야 되니까 뭔가 제약 조건이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경우의 수라는 단원의 컨셉에 맞게 바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맨 앞자리부터 숫자 정해서 차근차근 풀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린다는 건데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1로 시작하고 뒷자리 하나, 2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 앞자리를 내가 1로 픽스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총 4가지가 될 텐데 문제 조건 확인해 볼게요. 이웃한 두 수는 서로 같거나 적어도 하나는 1이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걸 고려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걸 생각할 때 이미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요 나라는 조건은 이미 만족이 되는 경우겠지.
괜찮죠? 그러니까 이미 만족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냥 요 자리에다가 숫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0이 될 수 있고 1이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다 되겠네. 오케이, 다 만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로 가볼게. 자, 그럼 이 자리를 이제 채워줘야 되거든. 그럼 이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웃한해가 이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야. 자, 그럼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여기가 0입니다. 얘가 0이면은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돼야 되냐면 같은 숫자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0은 될 것 같아. 그럼 같은 숫자 0이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1도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에 2라는 숫자나 3이라는 숫자는 들어가면 어때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몇 가지가 돼요? 2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다음에 얘도 해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얘는 1이었는데 여기 또 1이야. 1이면은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즉 0이 되고 2가 돼도 되고 1이 돼도 되고 3이 돼도 된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가 돼요? 4가지가 돼요. 이렇게. 아,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거겠죠? 2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같은 거 아니면 1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거 안 해봐도 알겠네요. 이거 안 해봐도 몇 가지야? 2가지가 되는 거죠. 안 해봐도 아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만큼을 다 더해요. 요만큼을 다 더하니까 몇 가지가 나와? 첫 번째 경우가 10개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10개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해볼게, 그러면. 자,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앞자리가 2인 경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데 얘는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두 번째 숫자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1 아니면 2밖에 안 되네요. 얘는 2가지밖에 안 생겨요. 자, 그리고 앞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 옆에 1이 와. 옆에 1이 오면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몇 가지가 돼? 바로 4가지구나.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면 자, 1이 아닌 숫자가 오면 같은 거 아니면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2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서 6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 잡으셨죠? 자, 세 번째 경우는 뭐가 돼요? 3일 때인데 마찬가지로 써보면 3일 때도 이렇게 써지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아니면 3 이렇게 2가지밖에 안 생긴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산 생략할게요. 똑같이 몇 가지가 나와? 6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문제의 정답은 10개와 6개, 6개 이 세 개를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막 되게 공식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하고 이거 뭐 되게 멋있게 풀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알겠니? 괜히 멋있게 풀려고 하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딱 봤을 때 상황 판단하시고요. 아, 그냥 이거 직접 세도 괜찮겠다라고 싶으면은 그냥 직접 세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순열 조합만 시험 범위가 아니라 분명히 경우의 수라는 단원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부분에서도 반드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경우의 수의 핵심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다가 꼼꼼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 다 세주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말하면 체계적인 노가다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21번 문제이고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문제에서 A, B는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1대1 함수니까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임의의 서로 다른 다른 원소 X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나는 뭘 할 거냐면 요 세 개 중에서 뭐 하겠다는 거야? 2개를 고르겠다는 거지. 왜?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자 이렇게 해볼게요. 2개를 고를 수 있는 가짓수가 -2랑 0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0과 2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와 2 해서 이렇게 3개 정도만 XY라고 골라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나요? 자, 그러면
요거 그냥 계산해 보면 뭐 순서는 상관이 없을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그냥 0이 돼서 0이 나오게 되겠네요. 누가요? 얘가요. 요 안에 있는 2분의 1 xy가. 괜찮죠? 자, 2분의 1 xy가 0이 나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생각해보면 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 곱하면 0인데 거기다 2분의 1 곱해도 0이니까 얘도 0이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2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가 돼서요.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2분의 1 xy, 즉 2분의 1에다가 xy를 곱해준 형태에서 가능한 숫자 조합은 0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없을 거고 0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구나. 이렇게까지 확인이 된 거야.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은 F0이 될 거예요. F0이 되고요. 좌변은. 그 다음에 얘가 뭐랑 똑같냐면 각각의 X자리, Y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 F0과 F-2를 곱한 것과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볼게.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좌변은 0이에요. 2분의 1 xy가 0이니까 얘 f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랑 y자리에 각각 0과 2를 대입했다고 한다면 얘는 f0이 될 거고 f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떤 거야? 같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분석을 해볼까요? 자, 이거랑 이거는 같은지 다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1대1 함수니까 다르겠네요. 미안해요. 다르겠죠. 1대1 함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거랑 이거는 함수값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똑같은 F0이라는 걸 곱했을 때 F0이 나와야 됩니다. F0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떤 경우밖에 없어?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F0이라는 값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하나가 정리가 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밑에 거 해볼게요. 밑에 거는요. 자, 얘는 좌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F-2라고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어떻게 나오냐면 F-2라는 친구와 F2라는 이렇게 값이 곱해지는 거겠지. 자, 근데 이미 0은 1대1 함수니까 이미 0은 팔렸어요. 0은 다 나갔어. 솔드아웃이야. 매진됐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냐?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F-2가 있고 F-2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0은 이미 팔렸으니까.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똑같아지고 그러면 얘가 F2가 1이기 때문에 하나 또 픽스가 됐죠? F2라는 값은 얼마다? 1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제 F-인데요. F-2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남은 것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이라든가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아직 안 선택됐고요. 그 다음에 2도 다 가능하다는 거지. 따라서 F-2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생기겠네. 자, 그럼 결론이 뭐예요? F0은 무조건 0이어야 되고요. F2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데 F-2는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 골라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3번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거 갖다가 차분하게 케이스 분류 하시고요. 그 케이스 분류 한 거 갖다가 이제 이 경우에 맞춰서 다 정리를 해 나간 겁니다. 그냥 차분하게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괜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동상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일 맨 끝쪽에 바로 전 문제죠. 22번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괜히 맨 뒤쪽에 있으니까 이거 문제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레 겁먹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다가 그대로 풀어가시면 충분히 답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가 있었는데 낯선 문제였고요.
f와 g라는 함수가 자 일단 어떤 식이 있나 보자.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답을 만족시킨다고 그랬어요. 수학에서요. 임의라는 말은 모든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야. 즉 이 문제는 항등식의 개념이 조금 들어가요. 그냥 내가 편한 숫자 딱 대입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 갖다가 풀어나가면 되는 건데 자 가조건을 보시게 되면 F형이 2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게 되면 뭔가 이상한 좀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라서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적당한 숫자, 즉 내가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 잘 대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뭘 봐야 되냐? 내가 구해야 될 거부터 봐야 돼.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항상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할 수가 없잖아? 내가 뭘 구해야 하나 이걸 좀 고민해봐. 그러면은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x, y, x자리죠. 그냥 7 대입한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에다가 7 대입한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식 중에 나 조건을 보시면 f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여기가 g, y라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2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 볼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은요, 일단은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여기 gy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숫자가 g7이란 말이야. 그럼 g7이니까 y 자리에 7을 대입해 봐야겠다. 요거를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아, y 자리에 7을 대입해 보자. 알겠니?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나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관찰을 해보면 얘는 f x 플러스 g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7을 대입했으니까 요 식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48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G7이라는 값이 뭘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G7을 대입했더니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는 더 이상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지.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뭘로 비교해 봐야 되나를 떠올려야 돼. 근데 뭘로 비교해 볼 거냐면 가조건이 있죠.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 F0이 2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와봐.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함수 형태가요. 요 함수 형태가 f 이만큼은 어쩌고 저쩌고야. 아, 그러면 요 자리가 내가 뭐가 되도록 0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죠. 왜? 어차피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안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g7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g7 넣으면 딱 0이 나오니까 아 그래서 두 번째는 x 플러스 g7이라는 값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G7이라는 건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와 같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뭘 한 거예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G7을 대입한 거야. 오케이? 근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마이너스 X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를 그냥 0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 x 자리에다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f 뭐가 나와? 0이 나옵니다. 그죠? g7이 g7이 이걸 0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됐니? 그럼 x 자리에다가 내가 뭘 대입했어? 요 자리에 마이너스 g7을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g7을 대입한 건데 그거 이따가 찾을게요.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x라고 써주고 플러스 48에 전체 제곱이라고 써주고 빼기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괜찮죠? 자,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F0이 2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자리는 그냥 냅둬. 요 자리는 이 편의상 X로 쓴 건데 그냥 요 자리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G7 대입해 준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G7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편한 숫자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 근데 쌤은 그냥 편의상 X라고 쓴 거야. 자, 그럼 봐봐. X 플러스 48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2입니다. 넘기세요.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 X 플러스 48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냐? 이게 제곱이 4라는 값이 나오거든? 그럼 이거 4 나오려면 요 안에 제곱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 아니면 2 이렇게 두 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다라는 거고 x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40, 마이너스 46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x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6을 엿다 집어넣으면 48이랑 더해져서 2가 나오니까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라는 것까지 만족을 하겠죠? 자, 괜찮은 것 같아요.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G7이라는 값은 내가 마이너스 X와 같다고 했는데 요식을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46과 마이너스 50이니까 G7이 될 수 있는 값은요. 부호만 바꿔주시면 46과 50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런 거야? 값이 될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한 거겠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첫 번째는요. G7이요. 46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G7을 4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G7을 46이라고 한다면 G7 자리에 46 대입하면 F, X 더하기 4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X 플러스 48 제곱 마이너스 2다. 이렇게까지 써지는 거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 이건데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F7을 구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봐. F7을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해야 돼. 그러면은 fx라는 f 괄호 안에다가 7이라는 숫자가 되게끔 해줘야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얘가 뭐가 되도록 7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7이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x 플러스 46이 7이 돼야 되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39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9를 대입하면 딱 7이라는 값이 나오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39를 대입하니까 F7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39를 대입하면은 9에다가 제곱한 거죠. 81이 될 거고 2가 돼서요. 82에서 2를 빼준 게 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7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 G7이 46이었고 F7이 79니까 두 개를 더하시면 F7과 G7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얘는 12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는 G7이라는 게 얼마야? 50인 거야. 자, 그럼 G7이 50이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fx 플러스 50이 될 거고요. 요 fx 플러스 50이 x 플러스 48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숫자와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요 자리가 뭐가 되도록 7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야 f7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따라서 나는 x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43을 대입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3을 대입해보면 얘는 f7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f7은요. 마이너스 43 대입하니까 5의 제곱이 돼서 23이라는 값까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개를 더하면 F7이라는 값과 G7이라는 값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50이라는 값과 23이라는 값을 더하니까 73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가장 큰 값이니까 정답은 125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낯설었고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어떤 항등식, 함수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적당한 숫자 잘 대입해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때까지 잘 이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2019학년도 재작년 동산고 모의고사, 동산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주요 문항 해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